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른 내용보다는, 음, 이 PPT 자료를 하나 따로 만들었는데, 아,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총 페이지가 7페이지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화면 공유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어, 일단 제가 어, 어,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 좀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거를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를 한 거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어, 그, KOK 앱 공지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제가 일일이 다 날짜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2019년 9월 17일에 베타 버전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21년 4월 8일까지 모든 공지의 주체는 KOK 플레이예요. 그 다음에 4월 8일 이후에 16일이 4월 16일부터는 그러니까 2020년 3월 25일까지 모든 공지 주체가 미디움 LTD 홍콩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요 사이에 이제 비는 날짜는 공지가 없었고 그 공지가 나오는 시점부터 이렇게 그 공지의 주체가 누군지가 나와요.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이게 메타 M이라는 것과 미디움 리미티드라고 하는 이 두 개는 사명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과 뭐 한 2주일 정도 메타 M으로 나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메타 M, K 스테디움 팀, K 스테디움 PT, 그다음에 KOK 파운데이션 이렇게 혼용이 돼가지고 주체가 이 네 가지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가 이게 이제 22년 6월 24일 이후부터 23년 6월 9일까지는 메타엠도 사라지고 K스테디움 팀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K스테디움 프라이빗 리미티드 싱가포르과 KOK 파운데이션이 혼용돼 가지고 나와요. 그러다가 이후부터는 KOK 파운데이션으로 24년 2월 15일까지 KOK 파운데이션으로 그 사이에는 이런 잡다한 것들이 공지를 하다가 23년도입니다. 23년 6월 9일부터 해가지고 24년 2월 15일까지는 KOK 파운데이션으로 나와요. 그 이후에는 어떠한 공지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이 세 가지는 웃기는 게 이거지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라는 주식회사 미디움이 어, 요거지요. 5월 7일 여기에 보시면은 어, 미디움은 주어지요. 최근 미디움 파운데이션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KOK 플레이 인수를 통해 누구로부터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으로부터 이거를 인수를 해서
사업 영역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라고 나와요. 그럼 미디움 어, INC 이걸로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공지가 5월 7일이면은 21년 5월 7일이면은 여기에서 불과 어,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서는 미디움 리미티드라는 게 나오면 안 되지요. 그다음 메타M이라는 건 당연히 없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어, 그 미디움 INC 인코퍼레이션으로 공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K 스테디움과 관련해서는 메인넷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냥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는데 별 의미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알 필요는 굳이 없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공란으로 비워놨어요. 그 다음에 KOK와 K 스테디움은 어떻게 보면은 이 KOK는 KOK 파운데이션 재단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하고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죠. D앱이죠. 요게 2019년 11월 6일 쉐쉘 공화국의 재단 설립이 됐는 게 바로 KOK 파운데이션이고 이 K 스테디움 프라이빗 리미티드라고 하는 이 싱가포르의 법인이 나온 것은 2022년 4월 13일 싱가포르의 법인이 설립이 됐고 이 설립이 되는 어, 여기에 자본금은 1달러, 뭐 설립자 3명 외에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이 어떻게 보면은 어, 이게 메인넷이 나오고 시작을 하면서 그 K 스테디움이라는 이 메인넷의 실질적인 법인으로 돌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미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22년 4월 22일자에 나온 공지에 나왔는 그 각각의 법인들의 역할, 권한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KOK 파운데이션은 KOK 코인의 정책 및 발행과 유통, 소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메인넷 및 KOK 플랫폼 통합 관리와 운영 정책.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법인이라는 것도 사람 인자를 쓰기 때문에 하나의 어, 주인이 주인 개념, 그리고 사람처럼 뭔가를 일을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상위에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통합 관리라는 용어도 썼고, 운영 정책, 이거 다, 이 나머지들이 하는 거에 가장 위에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서 K 스테디움 이거는 KOK 파운데이션에서 해야 될 일이고 싱가포르 법인인 K 스테디움 PT라는 거는 내용 자체가 아주 파셜적인 부분적인 내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메인넷 운영, 유지 보수, KOK 플랫폼 개발, 운영, 콘텐츠 소싱 및 운영.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포항 관계를 보면은 KOK 파운데이션에 속해 있으면서 일부분의 일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메타엠이라고 하는 거는 미디움 리미티드였는데 미디움 리미티드가 메타엠으로 사명 변경을 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 시점에서 2022년 4월 22일 이 시점에서 이 법인이 나타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K 스테디움 PT라는 게 6월 말까지 모든 업무는 계약 해지 및 종료되어 싱가포르 법인 이 K 스테디움 PT라는 곳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추후 해당 시점에서 재안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K 스테디움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전 재단 이사장이 이 그 K 스테디움 PT가 설립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3기 재단 이사장이 전혀 모르는 그런 그 법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공지됐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권한과 역할에 맞지 않게 KOK가 운영되었다. 그러니까 역할에 맞지 않는, 역할에 맞게 KOK가 운영되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일반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갖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권한도 없고 그 역할을 할 만한 그런 그 주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KOK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이거는 약간 제가 수정을 했는데, KOK 재단 계약 관계도에서 처음에 보시면은 KOK 파운데이션과 미디움 파운데이션, 즉,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이라는 이 업체와 법인과 4월 15일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사에서 기술적 인력 및 자금력 자체가 없는 홍콩 법인과 KOK 플레이 앱 운영 인수 계약을 발표를 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위에 제가 이 자료를 사용을 했잖아요. 요 두 개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KOK와 다이렉트로 먼저 한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5월 7일에 블록체인 투데이 기사에 미디움 파운데이션으로부터 주식회사 미디움, 그러니까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의 동일한 인수 계약을 하였다는 기사 발표가 있었죠. 여기에서 이런 계약을 했는 것처럼 그렇게 계약이 된 거를 미디움 INC하고 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정윤호라는 그 김판중 대표 다음의 대표를 통해서 그 제가 메시지를 받았던 내용, 아까 이 부분이지요. 이 부분에서 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어, 기술 용역 계약을 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했지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거는 이렇게도 한번 나왔지만은 어 여기죠. 이게 22년 9월 16일에 미디움은 영리법인으로서 21년도에 켜케 플레이의 운영권을 인수하였고 22년 6월 말로 그 운영권은 계약 해지된다. 이 말과 이 말은 또 다른 내용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이 개발이 됐는데 미디움 측에서는 메인넷 개발 기술 용역만 했다고 주장한 만큼 메인넷 K 스테디움은 재단 소유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판종이 대표가 되어 있다. 이 K 스테디움 PT LTD에는 김판종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K 스테디움 PT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KOK 재단의 이 KOK 플레이와 그러니까 KOK 플레이 플랫폼과 K 스테디움 이 두 개의 어, 운영 업무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또 KOK 플레이 뭐 개발, 그 다음에 플랫폼 구축, 뭐 유지 보수
K스테디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K스테디움 메인넷에 이 법인 자체가 KOK 재단이 아닌 K스테디움 PT라는 데에서 법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크립티드라고 하는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을 했던 그 사람이 이 K스테디움의 그 운영사로 지금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정말 자기들끼리도 해놔놓고 좀 지금 이런 내용 들으면은 자기들도 정말 쪽팔릴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용은 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날짜로 거래소 가격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던 것들의 아, 그 개수와 그 다음에 현 거래소의 가격, 그 다음에 환율까지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작성을 하던 시간쯤에 비트코인의 현재 거래소 가격을 코인마켓캡의 것만 이용을 했어요. 거의 한 9만 불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스테이킹이 되어 있었던 제가 입출금 자료에 입금되어 있었던 개수가 이 정도인데 이것과 이것 그다음에 환율 1,400 한 7원 뭐 7.5원 정도 되던데 하여튼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 근사치로 약 그 하나로 했을 때는 7천억 원이죠.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현재 거래소의 가격, 그 다음에 입금되었던 스테이킹의 개수, 그 다음에 환율을 하면은 한 2조 5천억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USDT는 어차피 그 1억 4,700만 개라 가지고 한 개당 거래소 가격은 어차피 1달러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그대로 개수를 금액으로 바로 적고 원화 환율을 계산을 하니까 한 2,068억 정도. 그래서 이거를 스태깅 되어 있어야 할 수량을 하나로 계산을 하면은 어, 3조 4천억, 약 3조 4천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3조 4천억에 해당되는 이 스태킹된 암호화폐는 누구 것인가? 이게 지금 재단 이사장도 모르고, 현 재단 이사장, 전 재단 이사장, 제 판단으로는 지금 이거는 운영사라고 하는 쪽과 한지욱 정도가 알고 있다. 그런데 한지욱이는 지금 도망다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운영사에서 가지고 있을 거다. 왜? 그거는 제가 스테이킹 절차를 어,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렸던 그런 절차를 생각을 하면은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알 수 있는 데는 오직 한 군데밖에 없다.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제가 요거는 어떤 쪽에서 받은 이미지나 하면은 구글에서 받은 거예요. 스테이킹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이미지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개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런 금고가 표시가 돼요. 여기에 있는 이런 암호화폐들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 자물쇠로 잠가 버리면은 보관을 한다는 의미지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금고에다가 비트, 어, 비트, USDT, 그 다음에 KOK 이게 이렇게 보관이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스테이킹 그러니까 요렇게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보관이 되어 있는 이 금고를 아무도 지금 모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를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스테이킹을 한 것들은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 손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뭐 이게 그 베이비시한 그런 정도의 그 뭐 어떻게 보면은 답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그 목표로 하는 게 뭐냐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비트코인 지금 그 달러로 환산을 하면은 이거는 4억 9,400만 달러 어, 어, 바뀌었습니다. 이 금액이 비트코인이 어, 거의 약 한 그 5억 불 정도 이더리움이 한 17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테드가 USDT가 1억 4,700만 달러 이렇게 좀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과 이것은 매도를 해서 그런 매도를 하면은 USDT를 갖게 돼요. 이 USDT하고 여기에 있는 USDT 이거를 가지고서 뭘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KOK를 매수를 해야 돼요. 왜? 지금 이 세 가지는 스테이킹을 했던 이유가, 이것들도 이용을 했던 이유가 처음부터 우리가, KOK가 많은 곳에 상장이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KOK를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저희가, 입출금 내역서를 보면은 그게 다 보여요. 잠깐만요. 입출금 내역서에 보면은 KOK가 언제부터 스테이킹이 됐는지, 그 다음에 비트이더 USDT가 언제 많이 그 스테이킹이 됐는지, 그는 이력들이 눈으로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 당시에 KOK가 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내 거래소에서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에는 KOK가 상장이 현재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더 비트 USDT를 가지고서 스테이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겠죠. KOK가 상장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쿠코인에 상장이 되면서 급속도로 이 KOK가 많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KOK도 스테이킹, 비트 이더 USDT도 이더 비트 USDT도 스테이킹. 그러면은 이 스테이킹 돼 있었던 거는 누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거나 특히나 운영사가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는 더더군다나 웃기죠. 왜 제가 계속해서 계약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법인들이 어떤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그런 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 일단 여기 마무리를 좀, 여기까지가 제가 세이브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 이런 것들을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금고, 사실은 금고가 아니고, 실제로는 스테이킹 어드레스죠. 그 주소가 있는데, 그거를,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금고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다이아를 돌려가지고 암호를 찾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갑의 개인 키지요. 그런 것들을 누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는 스태킹 절차를 가지고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는 그 의미 자체가 보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거는 왜 또 그렇게 말씀드리나 하면은
스테이킹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비트위드 USDT는 누구 것도 될 수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게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비트위드 USDT는 우리의 기축통화가 아니고 수단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KOK를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어 매도를 한 다음에 KOK를 매수를 함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매수세가 세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전에 뭐 6만 불, 6만 5천 불 이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KOK는 지금 0.0003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1억 개가 된다 손 쳐도 그거는 실제로 3만 3천 달러 정도만 하면은 1억 개를 살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거의 9만 불인데, 금방 말씀드린 거를 1억 개라고 하면은 3만 불인데, 그럼 한 개 팔아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가격이 그렇게 정지해 있지는 않겠지요. 올라가고, 뭐, 그래서, 금액이 좀 더 들 수는 있지만은,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개당 0.0003달러일 때 1억 개를 매수를 하는데 얼마가 드느냐? 3만 불 들어요. 그럼 비트코인 한 개를 팔아도 3만 불, 그러니까 9만 불 정도가 되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의 가격만 가지고도 1억 개를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매수한 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 아니면은 그거를 일부는 뭐 스테이킹 지갑으로 다시 좀 넣고 나머지는 소각을 한다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전량 소각을 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지금 잃어버렸던 세월 2년 넘는 이 기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계속 나오는 물량이 있어 갖고 한 뭐 3억 개, 4억 개를 소각 지갑으로 보냈다. 소각 지갑이라는 건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개인 키가 없다. 공개 키밖에 없다. 그러니까 계좌가 있는데 뺄 수 있는 뭔가를 권한을 그거를 빼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어떻게 보면 암호인데 암호에 해당이 되는 개인 키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면은 다시는 나올 수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그만큼 소각한 만큼을 보상용을 추가를 하지 않는 이상 이 15개라는 유통의 최종 개수로 15개로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3억 개를 소각을 했으면 3억 개를 보상용으로 다시 쓰면 돼요. 나머지 35억 개 중에서. 그렇게 함과 동시에 이 우리의 지금 그 보상을 받던 바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이렇게 막대가 돼 있는데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는 제로에 시작했다가 200%까지 쭉 보라색이 채워지지요. 이거를 일정 부분은 뒤로 빼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리프럴 보상이라는 거는 A 스테디움에서는 그 처음에 없던 게 우리 KOK 플레이 쪽에서는 있던 거를 그놈들은 쓰고 우리는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도 가도 못하게 뭔가 도와주는 그 역할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현금을 줬는데 현금을 주니까 스테이킹을 해줬고 뭐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것도 다 깔아주고 뭐 앱 설치를 다 해주고 하니까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번 업데이트가 돼버리면은 다시 다 지우고 다시 인스톨을 해야 되는데 깔아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없다. 그다음에 소개라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다. 저것들은 쥐들이 그 여기 있던 거를 R2E가 뭐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R2E를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거예요. 그거를 저것들은 쓰면서 이쪽 거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R2E에 해당이 되는 거를 예전처럼 뭐 그
몇 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이렇게 단계로 해가지고, 어, 이거를 뭐 소위 말하는 등급 수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시 살리면 안 돼요. 근데 후원 수익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프럴 보상 1대 2대 정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고 그 퍼센테이지는 이제 뭐 정하기 나름이겠지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모든 것들을 다 그 거래소에 유통이 되고 있는 것들을 대부분 다 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비트나 이더 그다음에 USDT를 팔아가지고 매수를 한 것들을 좀 더 소각 지갑으로 보내면은 거래소에 놔돌아 다니는 게 없지요.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보상 받았던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0.0003달러면은 내보내봐야 의미가 없죠. 근데 그것들을 계속 사들이다 보면은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매도하는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이 그 0.0003으로 있다가 자꾸 매수를 하게 되면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지요.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뭐 쭉, 어, 이 지정을 하지 않고 일괄 매수를 하는 옛날에 우리가, 어, 그 소개한 분들을 여기 그 KOK를 그 매수를 해갖고 스테이킹을 해 주실 때 어떤 가격을 결정을 해놔 놓고 그 가격대가 됐을 때 체결이 되도록 하지 않았죠. 그냥 일괄 그냥 매수를 했죠. 쭉 올라가면서 낮은 가격부터 쭉 그 금액이 되는 만큼 매수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아주 낮은 가격에 샀는 사람들이 이게 뭐 0.0003짜리를 1달러 아니면 0.3달러로 사준다고 하면은 이게 몇 배가 되는 천배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원, 10불을 넣으면은 1000배가 되니까 3만 불이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매수를 많이 한 사람들 그 낮은 가격에 매수한 날짜들을 이더스캔 가지고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기간 동안에 그렇게 낮은 가격에 산 사람들 물량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는 주구장창 기다려도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약간의 마진 폭은 차익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서 점차적으로 거래소의 것들을 다 없애다 보면은 100%다 없앨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몇 달러, 그 소수점 이하의 그 단위에서 매수를 한 사람이 아닌 옛날 롱롱하고,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2년 전, 3년 전, 뭐 그때 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그런 분들 끝까지 다 나오게 기다리지는 못하고, 그러면 그분들의 그 개수는 숫자는 적지만은 이게 많은 그 양들은 비트나이트 USDT를 또는 뭐 US 테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테드만 가지고 USDT만 가지고도 한 1억 한 4천만 불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점차적으로 사들인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 큰 물량, 낮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던 이런 것들을 없애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가격이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는 것까지 접근을 하게 되지요. 거기에서는 이제 수량이 좀 적으면 적을수록 뭐 그 금액적으로도 좀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런데 가격은 낮은 가격이 정말 보이지도 않던 가격이 있던 게 눈으로 보이는 가격,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그런 가격들이 저희들이 원하는 가격이잖아요. 그때쯤에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보상들도 좀 나오고, 그것들이 나오더라도 스테이킹 돼 있던 것들을 좀 팔아가지고, 이것들을 계속 매수를 좀 해주면서,
그 KOK 플레이 앱 자체, 플랫폼 자체에 양질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우리가 소싱을 해가지고 매달 얼마를 주더라도 볼만한 거, 돈을 주고서, 그러니까 우리는 KOK를 지급을 하고서 볼 수 있을 정도의 볼만한 콘텐츠들이 올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쇼핑몰도 당연히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가지고 제대로 되는 제품들이 쇼핑몰이 운영이 되는데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같이 하면서 이 가격도 좀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이 거래소의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없애놨던, 그 고정을 시켜놨던 7달러라는 거, 지금은 플랫폼 가격이라는 거를 삭제를 해버렸죠. 그러면은 플랫폼 가격도 살려야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옛날부터 제대로만 갔으면은 전부 다 이렇게 폭락을 할 때 또 KOK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소 가격이 올라가고 플랫폼 가격은 거꾸로 조금씩 내려가지고 갭을 어느 순간까지 옛날에 우리가 봤던 그 정도의 갭을 유지를 한 상태라 그러면은 리퍼럴이 훨씬 잘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매수세 그다음에 스태킹 되어 있었던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어, 매도를 할 것들, 매도를 해서 KOK를 살 이 비트이드 USDT도 이용이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좀 더 이 KOK라는 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는 지금 어, 메인넷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KOK 게 아니에요. 현재로서 꼬라지 봐가지고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그런 메인넷을 우리 KOK의 그 정말 진정한 메인넷을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인 메인넷을 우리가 따로 뭐 돈 주고 그렇게 개발을 하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되어 있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제대로 된 메인넷인지 이런 거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그거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 또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야지만이 결국에는 진정한 그리고 이게 언스테이블한 이 상태가 아닌 그 플럭추에이션 상태가 막 이렇게 뭐 한도 끝도 없이 막 움직이는 이런 게 아니고 좀 가격 자체가 잠잠하게 뭐 우상향을 하는데 스테이블하게 한식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승이 되도록 그리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이라는 모르기 때문에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이런 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였느냐? 스테이킹 지갑을 찾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이킹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하냐. 저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쥐락펴락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가버넌스가 또 만들어져야 된다. 셋업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저희가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데처럼 요 사람은 얼마를 손해봤으니까 얼마를 돌려준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가격으로 니들이 가지고 있는 해지를 하든 보상을 받았는 거든 그거에 대한 그 가치를 실현하는 거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해라. 이게 정말 공평하고 예전에 했던 사람들 중에서 해지를 중간에 하거나 그 쏘갔다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 배분을 하거나 뭐 거기에 대한 변제를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소송으로 한도 끝도 없이 갈 거예요. 근데 본래 하던 방식대로 해지를 하면은 시간이 걸리고 그게 검증이 다 되고 나서 해지 수량이 나오면은 대답하는 걸로. 그럼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런 그 스테이킹, 그다음에 해지 이런 절차에 이전에 했던 사람들도 불만이 없도록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스테이킹 지갑을 찾는 거고 그 스테이킹 지갑을 왜 찾느냐는 오늘 설명을 드린 거고 그 스테이킹 지갑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에 대한 부분을 만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혁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미 가치가 없는 거를 그걸 가지고 어디 투자를 해갖고 돈을 뭐 투자를 받고 투자를 받는 게 뭐예요? 이거는 사실은 수익을 내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메인넷이 나왔을 때 메인넷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정 부분의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비영리 재단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어 콘텐츠 또는 그 쇼핑몰 또는 메인넷이 나왔을 때 가스비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재투자를 할 비용 따로, 그 다음에 인건비 따로, 뭐 이렇게 유지 관리비 따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나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합의 알고리즘에 준해 가지고 합의를 해서 이거는 이렇게 가겠다.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수익금으로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일종의 에어드랍 형태로 나눠주는 거, 그거 말고는 이거에 대한 손을 뭐 타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우리가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콘텐츠들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KOK라는 이거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이상은 현금을 줘가지고 또는 카드를 가지고서 물건을 사거나 KOK에서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KOK만 있어야지만이 그 서비스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매수를 한다는 이야기죠. KOK를. 어디에서? 거래소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에는 무료 리플이라는 거는 우리 KOK 여기밖에 존재를 안 해요. 저기 커뮤니티 풀이라는데 뭐 K 스테디움이라는 데는 존재를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이게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가야지 100불어치 실제로 100불을 주는 게 아니고 100불어치에 해당이 되는 보상을 받던 거잖아요. 그 보상이 본래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가격이 푹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하면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자기가 마일리지로 받는 보상이 크기 때문에 그 마일리지가 결국에는 KOK로 전환을 하면은 KOK가 되잖아요. 제가 3개월 동안 모았던 거를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자기는 그 마일리지를 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매달 2일에 그 포인트 마일리지를 줘요. 이 3개월치를 하니까 제가 한 달에 152개인가를
봤는데 하여튼 400 몇 개를 뭐 그 KOK로 전환을 했고 그것만큼은 또 이 바가 좀 늘어났겠지요. 뭐 그런 식으로 어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리프럴을 해야지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이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많은 데에서 순환이 되면서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라는 용어를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 활동 저기 가치가 좀 더 크게 상승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되느냐? 스테이킹 지갑을 찾는데 일단 그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누가 가지고 누구도 이게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를 그 증명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놈들은 그 계약서, 계약 관계,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실제로 그것을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문서적으로 이 법적인 문서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게 원위치에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출발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스테이킹 지갑을 찾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거기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서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그 거래소의 가격을 어떻게 올릴 거냐? 이미 일반적인 거 가지고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 중 다행이지만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KOK만으로 스테이킹을 하지 않았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거 외에 있었던 것들이 비트이더 USDT인데 USDT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똑같고 그다음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특히나 뭐 이더리움이 제일 많아요, 저희는. 그게 아까 보셨다시피 거의 한 15억 불 정도 됐었나요? 뭐 17억 불 정도 됐었나요? 그게 거의 한 2조 4천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옛날에도 가격이 그 정도였을까? 아니지요. 한, 한 5, 600불 또는 뭐 200불, 2000불 뭐 이렇게 하던 게 지금 거의 9만 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200불 정도 하던 게 3,300불 뭐 더 갈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치를 그 스테이킹을 해놨는 것 자체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는 상승을 하는 경우고 KOK는 상승을 하다가 추락을 했는데 상승을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보다 지금 엄청나게 추락을 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가치가 없다. 그런데 이거는 이 스테이킹 전체의 그리고 이 사업의 기축 통하기 때문에 통합을 시키면은 이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싸운 이유고 저는 이런 게 비트이더 USDT가 없었다고 하면은 뭐 다른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사기다 뭐 그래 가지고 변제를 받을 거라고 그걸 목표로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으로 해갖고 소수만 근데 저는 그거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처음부터 그냥 뭐 이 비트이더 USDT가 없었으면은 저는 처음부터 애시당초 포기를 했을 거다. 근데 가격은 한 번 튀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튀는 게 뭐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2만 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 KOK의 가치는.
5점 대비를 했을 때, 그게 플랫폼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2만 뭐 천, 2만 2천, 뭐 2만 천분의 1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가 1원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또 들어보시고 해서 그 부분을 잘, 뭐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좀 도식화 해가지고 설명을 드린 내용이니까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